저는 30살 전문직 여성입니다. 저는 요즘 결혼을 약속한 남친도 있고 순탄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상에서 두 번 다신 보기 싫었던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20살 초반에 만났던 흑역사 구 남친이 있어요. 저와 헤어진 후 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항상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구 남친은 매번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허언증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구 남친이 왜 허언증 환자로 불렸냐면요. 저한테 숨쉬듯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자기를 대단한 사람처럼 포장해냈기 때문이었죠. 얘기하자면 엄청 많아요. 당시 구 남친은 자기 본가는 2층 집이며 지금 사는 자취방은 친구네 건물의 펜트하우스래요. 자기가 어릴 때 얘네 집에 뭘 잘해준 게 있었다며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 펜트하우스를 친구가 무상으로 빌려줬다나 봐요. 그리고 자기 차는 외제차고 이것도 지 친구가 외국 이민 가면서 자기한테 싼 값에 넘겼다고요? 왜 이 인간 주변에는 돈 많은 친구들이 득실거렸는지. 정작 자기는 돈도 없어서 21살이었던 제 체크카드 빌려가 지네 회사 직원들한테 베스킨라빈스 쏜다고 가져간 적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회사 직원들이 아니라 혹시 딴 여자 만나고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 그 남자랑 제 인생 20대 초반에 2년이나 사귀면서 그 남자 차는커녕 그 남자가 운전하는 차도 타 본 적 없고요. 서울에서 숱하게 데이트를 해도 호텔만 전전했어요. 강남, 홍대 이런 번화가에서만 데이트했었는데 남자라면 솔직히 자기 혼자 지내는 공간이 강남역 오피스텔 펜트하우스라면 데려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말 강남역 모텔은 뻔질나게 다녔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렵고 순진해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은 다 믿었었어요. 그 펜트하우스는 앞집이 친구 부부가 사는 집이라서 데리고 가기가 눈치가 보인다. 차는 운전하는 게 피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면허도 없었고 차 있는 남친도 사귀어 본 적 없던 저는 그 남친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었어요. 물질적으로 큼직한 거짓말은 이 정도고요. 또 자기 직업에 대한 거짓말 도 있네요. 자기는 회사 다니고 있지만 자기 사업체가 또 따로 있대요. 일본에 회사를 차렸고 일본에 본사가 있다나? 그런데 구글링에도 회사가 안 나와요. 진짜 웃겼던 건 길거리에 일본어로 된 간판이 많잖아요. 이자카야 같은 곳들. 일본에 회사도 차리고 자기 동생 일본어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가타카나도 아니고 히라가나조차 못 읽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의심조차 못했지만 점점 그 구남친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약간 집착하고 이상한 구석도 있어서 헤어짐을 계획하고 있던 차이나 그 남친과 다퉜고 잘됐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남친이 거짓말한 것도 온통 다 의심스러웠고요. 친한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이런 일 때문에 남친과 헤어지고 싶다고. 그랬더니 친한 언니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저는 친한 언니가 일러준 대로 했어요. 그 남친에게 나 오빠 더 이상 못 믿겠다. 오빠는 집도 있고 차도 있다면서 1년 넘게 날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조차 못 갖게 하는 오빠를 계속 만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날 못 믿으면 나도 너랑 계속 만날 이유가 없다. 나도 남자친구 의심하고 못 믿는 너랑 안 만난다. 헤어지자.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이 다 털려서 그랬는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진짜 그런 거라면 미안한데 나는 그래도 진짜 오빠가 맞다는 증거를 보고 싶다고 자동차 등록증이랑 사업자 등록증 같은 서류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씩씩거리면서 알았다고. 너 내가 다 보여주면 어떡할래? 기다리라고 그러길래 오빠 말이 맞다고 치고 미안하다고 할게 이랬죠. 구 남친은 자리가 보여줄 테니 그 다음엔 네가 다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뭘 책임지라고 하는 건지. 어쨌든 저는 구 남친과 더 이상 사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면 보여주는 거고 말면 많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솔직히 못 보여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헤어지자고 하기 전에 제가 구 남친 이메일을 몰래 봤었거든요. 거기에는 참 놀라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랑 사귀고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여자들이랑 연락하고 있었더라고요. 거래처 여자 대리한테도 업무적인 메일을 보내면서 맨 아래쪽에는 나중에 와인을 한잔 하자는 둥, 좋은 데를 알고 있으니 따로 어디서 만나자는 둥, 완전 찍접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여자분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실례인 건 알지만 제 남친이 이런 연락을 한 걸 봤다. 그랬더니 제 구남친 혼자서 저러는 거라고. 자긴 아무런 생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남친에 대한 믿음이 다 깨져서 남친의 신분증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2층인지
3층인지 호화주택이라던 남친네 부모님 집은 완전 쓰러져가는 다세대 주택이었네요. 심지어 지하방이었어요. 반지하. 그래서 저는 남친이 저를 모조리 속였다는 걸 깨달았고, 남친에게 아무리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도 남친은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을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역시 큰소리 뻥뻥 치던 구 남친은 아무런 서류도 보여주지 않고 두어 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이에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면서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 우리 다시 화해하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그런 서류 못 보여주면 난 오빠 다시 못 만날 것 같다고 하고 헤어지자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 문자를 보냈네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며, 너 진짜 길 가다가 눈에 띄지 말라는 둥, 내가 마지막에 네 싸대기라도 한 대 쳤어야 하는 건데, 이런 폭력적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저희 집도 알고 있는 남친이 이상한 짓을 할까봐 무서워서 문자를 씹고 잊어버리고 했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흘러 저는 번듯한 대학도 졸업하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직업도 갖고 명예도 얻는 동안 온갖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서 사람에 대한 비위도 강해졌죠. 허접한 남자애들은 웬만하면 무섭지도 않고 그냥 우습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사회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는 마주치지 않는 생활 반경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회사에 새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세상에, 제 10년 전 그 쓰레기 구남친인 거예요. 그 자리가 정규직 신입사원은 아니고 그냥 일용직 같은 계약 직원이에요. 나이도 학력도 상관없는 그런 자리요. 그런데 하필 왜 제 앞에 나타난 건지 구 남친도 절 보자마자 얼어붙더군요. 그런데 구 남친은 제가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만만했었나 봐요. 저는 모른 척 그냥 지내려고 했어요. 어차피 몇 개월 후에 그만둘 사람이니까요. 근데도 계속 저랑 단둘이 있는 타이밍을 노리더라고요. 저는 더러워서 피했지만 구 남친에겐 제가 아직도 21살 순진무구한 여자애로 보였는지 제가 자기를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았나 봐요. 탕비실에서 우연히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구 남친이 탕비실 문을 잠그더니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10년 동안 잘 지냈냐며, 이렇게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며, 반갑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 못 잊어서 결혼도 못했는데 뭐 다시 잘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문 열고 나왔네요. 제가 회사의 다른 남자 직원이랑 친하게 보였는지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해서 저보고 많이 컸다고 하대요. 그래서 팀장님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상한 얘기 퍼뜨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절 가리키며 제 첫사랑이 저예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첫사랑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좋다며 다시 저랑 잘해볼 계획이라고 하는데 회식 분위기는 다 얼어붙고 망했죠. 진짜 죽여버릴까 하다가 동료들이 말려서 겨우 참았어요. 다음날 술 깨서 출근했길래 팀장님이 구남친에게 박사원은 술버릇이 좀 안 좋나봐, 자중해야겠어 라고 하니 저를 죽일 듯이 찌려보더라고요. 결국 제가 폭발했던 건 다른 팀에까지 제 남친 행세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다른 팀 친한 동료가 카톡으로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한테 남자친구가 그 사람이냐면서, 극적으로 만났다며 운명인 것 같아 결혼한다면서 그런 말을 떠벌리고 다녔다니요. 회사 사람들은 심지어 제 입김으로 구남친이 이 회사의 낙하산으로 입사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 남친 못 잊어서 회사에 꽂아준다고 꼬드기고 전 남친 입사시킨 몰상식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당장 그 인간 자리로 갔죠. 그리고 벙찐 표정으로 쳐다보는 구남친 대가리를 한 대 빡 내리쳤네요. 구남친이 다혈질이라 벌떡 일어나 뭐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저는 뭐 이 미친 새끼야 뭘 꼬라봐, 네가 뭘 잘했다고 날 꼬라봐 하고 욕을 했고, 처음 보는 제 모습에 구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계속 퍼부었죠. 야, 네가 뭐 강남역 펜트하우스에 무슨 미니 쿠퍼를 몰아, 쥐뿔도 가진 거 없는 주제에 집 망상을 나한테 구라치고 못 믿는다고 지랄하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패버린다고 겁주고, 너 같은 쓰레기 아직도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 너 이제 현실 직시 좀 해. 내가 아직도 네 눈에 21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으로 보이니? 나 지금 그때 네 나이보다 많이 먹었고 너보다 상사야. 똑바로 처신해. 나이도 많은데 잘리고 싶냐? 이 6개월짜리 알바 같은 계약직 자리도 겨우 들어온 주제에 눈은 좀 깔고 뭘 불아리긴. 아, 너 이력서 보니까 아직도 거기 반지하 살더라. 외제차 좀 팔아서 가족들 좋은 데로 이사시키지. 모자랐니? 좀 보태줄까? 그럼 주제 넘게 나대지 말고 말단 직원답게 밑바닥이나 기어. 정말 속사포 랩처럼 쉬지 않고 우다다다 내뱉었네요. 아마도 10년 동안 품고 있던 제 분노였었나 봐요. 그렇게 전 직원 앞에서 개망신 당하고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저는 사실 걔한테 잘하면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 맞으면 깽값 버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지랄 발광을 했는데 오히려 개쫄아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저 몰래 사직서 내고 나갔다네요. 사실 그 새끼가 저한테 앙심 품고 해코자 할까봐 2달 동안 사설 경호까지 붙였는데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네요. 그래도 몸조심은 하려고요. 10년 전에 나이 많은 허언증 남친한테 속고 욕 문자까지 받고 아무런 복수도 못했었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복수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